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26K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태 이후 미국 주식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비트 거래의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 4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국제유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잠깐 스파크가 튀었던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채가 올라가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오히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자산시장에 있는 어떤 자산군보다도 더 세게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27K 밑으로 내려갔을 때 롱스퀴즈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간에 27K가 깨지면서 스퀴즈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26K 중반대까지 한 방에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물량을 되돌리면서 살짝 상승을 해서 26K 중후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더북상에 봤을 때는 26K의 강한 매수벽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길 바라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되고 28K에 있는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청산이 롱 포지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27K에 있던 이 롱 포지션들이 모두 정리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롱 포지션이 상당한 금액이 또 청산이 일어났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얼만큼 많이 청산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자료인데요. 2,600만 달러어치 정도가 청산이 됐으니까 한화로는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가 24시간 만에 청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시장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은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물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시라고 자료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이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센티멘트 같은 경우도 이런 오픈 인터레스트나 선물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게 조금 염려스럽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OI,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을 보고 있는지를 단기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계속 롱의 뷰로 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롱의 뷰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뿅망치를 맞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러면서 27K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26K 망치 맞고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I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요즘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롱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원래 저만 보던 자료였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보시면서 아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롱 그러니까 하락만 하면 이게 숏이 아니고 더 센 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센 롱으로 들어오면서 OI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뚝배기를 깰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뚝배기가 깨지면 OI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장이란 말씀을 드리고 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3일, 4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이 좋지 않냐면 가장 강력한 변수로는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잖아요. 거기 아니면은 지금 헤즈볼라 이런 곳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자금 모집을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세력과 무장단체의 세력 간의 싸움인데 이 무장단체들이 과거에는 돈을 갖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현금만큼 숨기기에 좋은 자산이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현금으로 왔는데 크립토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 빠르게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자금 모집이나 아예 그냥 대놓고 후원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하마스에 들어갔다. 그 부분이 무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커질 수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크립토였다라는 게 강력하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 단체를 후원했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트위터 상에는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US Members of Congress.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미국 의회한테 야 이거 너무 심하다. 다 테러리스트 자금이 다 크립토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필이 되고 있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크립토의 추가 규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하마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퍼포먼스가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유동 물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건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규제 이슈가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추가가 된 상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마스나 다른 테러리스트 단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다 거래소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어제 강력하게 그걸 동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에서는 이 부분을 또 걸고 넘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테러리스트 단체들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계좌들을 동경을 하고 있고 이게 다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를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거래에 관련돼서 독특한 특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최근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시간대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는 중에서도 오르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 아시아 시간 있잖아요. 한국이나 중국 시간, 이 아시아 시간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고 이 시간대에는 하락을 하다가도 상승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사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은 팔고 있다는 걸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코인을 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간 눈 떴을 때 사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팔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팔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파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덜 잃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천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슬라믹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코인은 ISLM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토큰 2049 행사 갔을 때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슬람 관련되어 있는 이 중동 관련되어 있는 이 머니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룹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 점심을 전부 다 이 이슬라믹 코인에서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에어드랍을 시작을 했다. 이 이슬라믹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코인 시장에 뭔가 율법상 들어와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중동 자금도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하마스 사태 때문에 중동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크립토로 봤을 때는 이 이슬라믹 코인의 중동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을 할 때도 그러니까 한 180일 이상 되는 호들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만 개 정도씩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죠. 자, 롱텀 홀더들은 비트코인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한 축적을 해나가고 있다. 펀더멘탈 문제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펀더멘탈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아크에서 새롭게 추가해가지고 이걸 또 SEC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한 가지 강력한 게 있습니다. 아크랑 SEC는 소통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통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현물 ETF 관련돼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SEC가 질문을 하면 아크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도 아주 잘 런칭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하락을 했을 때도 비트코인에 한 4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4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관이든 개인들한테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느껴지면서 이 매수를 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아직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제목으로 달고 싶었는데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제목으로 달지 못했고, 보시게 되면은 마크 주커버크가 그냥 비트코이너라고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고 예전에 어디죠? 메타죠. 페이스북에서 크립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리브라라고. 그게 DM이 되고 그게 수위와 에토스로 넘어온 건데, 그때 CEO거든요. 얘가 얘기하는데 그냥 마크 주커버그는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 그 다음에 CEO들이 다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포인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관심을 두고 있죠. 이 뷰가 같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영상에서 트위터 헤지펀드 전설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빅테크 기업을 초기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관심이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도 몰래 잘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자기들의 예금을 컬렉트로 해가지고 이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제 토큰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되죠. 월가의 이런 움직임들, 기저에 있는 움직임들 놓치지 않아야 이 방향이 어디인지 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고, 캐롤라인 앨런슨이 얘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샘 프리드뱅크먼의 전 여자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법정에 서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짜 장부, 횡령, 시장 조작,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시장 조작 같은 경우는 마켓 메이킹이고, 횡령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객 돈 유용한 거고, 가짜 장부가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이 8천 얼마까지 갔다가 1억을 못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 그럼 비트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전체 총량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는 훨씬 큰데 비트코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거래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도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친 거예요. 거래소에 그냥 장부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을 가격에 억제한 그런 요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나쁜 짓들을 한 거죠. 왜냐면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고 얘네들은 숏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얘는. 그런 일들을 모르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많이 했을 거다.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이번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러났던 게, 바이낸스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받았었잖아요. 근데 샘 뱅크먼도 바이낸스를,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죠. 바이낸스를 그러니까 규제에 두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getting regulator to crack down on Binance,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얘 공격 받을 때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가격 하락을 했잖아요. 다 의도한 거죠, 샘 뱅크먼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진짜 한 몇 년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매집이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 고래들이 모으고 있다는 것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보시게 되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다가 약간 그 틀을 벗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인링크가 어떤 내러티브가 쌓이고 있냐면은 RWA 메타가 생기고 있어요. RWA 메타. 리얼 월드 에셋 메타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게 RWA에 묶일 가능성이 있고, 다음번 불장의 RWA는 큰 메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체인링크 한 개도 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지금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두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멤버십과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